차가운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정은서는 하이테크 본사에서 막 퇴근하는 길이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와 하이힐은 그녀의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녀는 하이테크를 수년간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실력 있는 총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삶은 오직 일과 외동딸 유나를 위한 것이었다. 사랑. 감정 같은 것은 그녀의 삶에서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했다. 은서의 차가 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낡고 어두운 골목 어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멈췄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 차를 세우고 비서를 부르지도 않은 채 직접 그곳으로 걸어갔다. 쓰레기 더미 속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그의 낡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더러워진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은서는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하이힐은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은서와 마주쳤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순수함과 굳건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왕자가 자신의 왕좌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은서는 그 눈빛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눈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은서를 응시했다. 은서는 그 침묵 속에서 그가 단순히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외모는 비참했지만 그의 눈빛은 고귀했다. 그의 손은 비록 더러웠지만 섬세하고 고든 모양이었다. 은서는 그를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병원에서 남자는 의식을 잃었고 의사는 그가 오랜 시간 굶주리고 탈수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은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몸에는 그 어떤 신분증도 없었다. 남자의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마치 어떤 표식을 지우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 의사는 그가 심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자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은서는 그를 찾아가 당신은 이제부터 이지훈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계속해서 일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잊고 싶었던 어떤 기억을 투영하고 있는 듯했다. 은서는 지훈에게 깨끗한 옷을 사주고 자신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일들부터 시작하게 했다. 서류 정리, 커피 타기, 일정 관리 등. 그녀의 비서들은 은서의 이런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총수님, 왜 저런 사람을 비서로 고용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함께 의심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이 그 어떤 재능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은서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은 놀라운 민첩성과 정확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지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는 수많은 서류들을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정리했고 복잡한 회의 내용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요약했다. 은서는 그의 숨겨진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은서의 딸 유나가 회사로 찾아왔다.
유나는 7살이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영리하고 조숙했다. 유나는 지훈을 보자마자 그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아저씨, 냄새가 나요. 유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훈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유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지훈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그녀의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눈이랑 아저씨 눈이랑 똑같아요. 유나의 순수한 말에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의 말은 그저 아이의 말이었지만 은서는 유나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서는 유나를 데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유나에게 유나야,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유나는 은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걸요? 유나는 지훈의 눈에서 자신이 은서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유나는 지훈에게서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은서는 유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나의 말에서 진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훈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난 이후 잊고 지내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태준. 그녀의 최대의 라이벌이자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남자. 은서는 이 모든 것이 한태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지훈이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지훈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서는 유나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엄마 눈이랑 아저씨 눈이랑 똑같아요. 그 순진한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은서는 유나의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유나를 안심시키고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7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밤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7년 전 라이벌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유나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녀는 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가 일 때문에 멀리 떠나 계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의 눈빛, 그리고 유나의 닮은 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불안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유나의 건강검진을 핑계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카락 한 올을 몰래 채취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았다. 정은서 씨, 유나 양과 이지훈 씨의 DNA가 일치합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서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노숙자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남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룻밤의 상대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 유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서는 만견자실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을까? 왜 그는 기억을 잃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는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계획일까? 은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지훈을 찾아갔다. 은서는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은서는 그의 눈을 보자마자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밤의 남자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7년 전,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7년 전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은서는 그의 눈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을 망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은서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슬픔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은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은서의 분노를 조금씩 녹였다. 은서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낯설지 않은 따뜻함을 느꼈다. 은서는 지훈의 손을 잡은 채 지난 7년간의 외로운 투쟁을 떠올렸다. 그녀는 혼자서 유나를 키웠고 혼자서 회사를 지켜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남자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은서는 그가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시키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곁에 두고 그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라이벌인 한태준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서는 지훈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첨단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고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지훈이 왜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는지,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한태준의 계획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준이 지훈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회사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서는 유나의 친아버지인 이지훈의 기억상실증이 단순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7년 전 이지훈의 행적을 추적했다. 탐정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이지훈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국내 IT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인 제이테크 그룹의 후계자였다. 7년 전, 제이테크 그룹은 신기술 특허를 두고 하이테크의 최대 라이벌인 태준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중심에는 한태준이 있었다. 한태준은 은서의 대학 동창이자 사업적 라이벌이었다. 그는 은서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은서의 프로젝트를 수없이 방해하고 심지어 그녀의 개인적인 삶까지 파고들었다. 7년 전 은서가 하룻밤의 실수로 유나를 갖게 된 것도 어쩌면 한태준의 음모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탐정은 이지훈이 7년 전 태준그룹과의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보고했다. 그의 실종 이후
제이텍 그룹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태준 그룹에 인수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태준의 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이지훈을 제거하고 제이테크 그룹을 손에 넣어 은서를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은서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한태준은 단순히 그녀의 사업적 라이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던 악마였다. 은서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외모는 비록 깨끗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7년 전의 고통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은서는 그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연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이지훈이 은서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태준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이지훈이 다시 나타나자 공포에 질렸다. 그는 이지훈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그를 다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의 회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한태준은 언론을 통해 하이테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하이테크가 신기술 특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뿌리고 하이테크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은서는 한태준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모든 직원들을 소집하여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한태준의 공격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는 이미 하이테크의 내부 직원들을 매수하여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다. 은서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훈은 은서의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은서는 지훈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은서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섰다. 그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태준의 음모를 파헤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지훈이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다. 그의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과 해킹 프로그램들이 떠 있었다. 은서는 놀랐다. 지훈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프로그래머였다. 은서는 그의 숨겨진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과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서는 지훈을 깨우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과거,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노숙자가 아니라 한때 IT 업계를 주름잡았던 천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은서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 씨, 저는 제가 당신과 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은서는 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진 순수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은서는 지훈과 함께 한태준의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운명이자 서로의 미래였다. 그들은 한태준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되찾은 충격과 은서에게 진 빚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은서와 유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7년 전, 한태준의 음모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기억까지도.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지훈은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 씨,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한태준의 음모를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유나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했다. 우리 함께 싸워요. 한태준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를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지훈의 기술력과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면 한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한태준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하이테크의 주요 거래처들을 압박하여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고 하이테크의 핵심 기술 개발팀을 빼돌리려 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직원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은서가 외부의 위기를 막는 동안 지훈은 내부에서 한태준의 음모를 파헤쳤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발휘하여 태준그룹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지훈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들이 그의 손끝에서 무력화되었다. 그는 한태준이 제이텍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정우는 이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으며 이지훈의 모든 신분을 말소시키고 그를 노숙자로 만들었다. 지훈은 한태준이 은서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태준은 대학 시절부터 은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은서가 자신의 회사인 하이테크를 성공시키자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제이텍그룹을 인수하여 하이테크의 최대 경쟁자로 만들었고 은서의 삶을 파멸시키려 했다. 지훈은 그가 은서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분노했다. 한태준은 지훈이 자신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 킬러를 고용했다. 한밤중. 지훈은 은서의 사무실에서 작업하던 중 자신의 컴퓨터에 해킹 시도가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 씨,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한태준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은서는 지훈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지훈을 혼자 보낼 수 없었다. 지훈 씨, 제가 당신을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은서의 차로 향했다. 그들은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탄 차는 이미 한태준의 수하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한태준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지훈, 네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 네가 감히 내게 도전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함께 깊은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은서를 향해 말했다. 정은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가질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의 말에는 소름 끼치는 집착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한태준의 광기에 찬 눈빛을 보며 분노했다. 한태준, 당신은 사랑이 아닌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한태준은 은서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지훈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지훈은 은서의 채 있는 숨겨진 비상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는 은서의 팔을 잡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차는 폭발했다. 한태준과 그의 수하들은 폭발에 당황했다. 그 틈을 타 지훈은 은서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한태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들은 복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우는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서는 그의 손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과 은서는 한태준의 수하들을 피해 어두운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차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잠시 숨을 죽였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했다. 은서는 지훈의 손을 잡은 채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와 유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지훈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 대신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한태준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한태준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은서는 한태준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지훈을 납치하고 기억을 지우고 회사를 빼앗고 심지어 그녀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한태준의 추적을 따돌렸다. 지훈은 은서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함만이 아닌 굳건한 의지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듯이 자신도 은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심장은 은서와 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서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한태준도 알지 못하는 은서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은서는 한태준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이테크의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보며 분노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태준의 음모라는 것을 알기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태준그룹의 모든 정보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은 은서의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해킹 작업을 해나갔다. 그의 눈은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고 그는 한태준의 모든 거래 내역과 비밀 계좌들을 찾아냈다. 지훈은 한태준이 하이테크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은서에게 보여주었다. 은서는 지훈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한태준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였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은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한태준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하이테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은서가 지훈을 납치하여 회사에 대한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은서와 지훈의 관계를 납치범과 피해자의 관계로 묘사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하이테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이사회는 은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은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태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기자회견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한태준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지훈은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 씨, 기자회견은 위험합니다. 한태준은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은서는 단호했다. 지훈 씨,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한태준은 제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은서의 결의를 존경했다. 그는 은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미리 점검하고 은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비상탈출로를 확인했다. 그는 은서를 위해 그리고 유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기자회견 당일, 은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이테크에 대한 모든 소문과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태준그룹, 한태준 총수의 음모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은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태준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지훈이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딸 유나가 있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들의 눈은 정은서와 이지훈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단상에 나란히 서 있었다. 정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태준그룹의 한태준 총수가 우리 하이테크를 파멸시키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때 기자들 사이에서 한태준의 수하들이 나타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하이테크의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이지훈 씨를 납치한 겁니다. 저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외침에 기자회견장은 혼란에 빠졌다. 한태준은 은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자들을 매수하여 그녀의 발언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정훈이 흩뿌린 거짓 기사를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한태준 총수는 제가 하이테크를 성장시키는 것을 질투하여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이지훈 씨의 가족과 회사를 빼앗고 그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입니다. 이때 단상에 서 있던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기자들 대신 한태준의 수하들에게 향했다. 기억나십니까? 7년 전 저를 납치하여 기억을 지웠던 사람들. 저는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몸은 당신들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본능은 한태준의 수하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지훈의 말에 한태준의 수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지훈이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들이 기자회견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곧바로 체포되었다. 은서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지훈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미리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은서는 지훈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이 제이테크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이지훈을 납치하여 기억을 지웠다는 의사의 진술서, 그리고 한태준과 공범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들, 모든 증거는 한태준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한태준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때 한 기자가 은서에게 질문했다. 정은서 총수님, 이지훈 씨와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당신의 딸인 유나 양의 아버지입니까? 그 질문에 은서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지훈 씨는 제 딸 유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한태준의 죄를 밝히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은서의 고백에 기자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들은 은서가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들은 은서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태준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폭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한편 한태준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이지훈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은서가 자신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와 지훈을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러나 은서와 지훈은 이미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의 마지막 발악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한태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그는 은서와 지훈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자금을 동원하여 하이테크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이테크를 완전히 무너뜨려 은서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은서는 한태준의 마지막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지훈은 한태준의 주식 매도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한태준이 단순히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자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은서 씨, 한태준은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은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한태준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은서는 지훈과 함께 한태준의 마지막 발악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에 한태준이 하이테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언론은 한태준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태준그룹 총수,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에 떴다. 한태준은 자신의 모든 비자금이 동결되고 도피로가 막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이때 지훈은 한태준이 과거 자신의 기억을 지웠던 장소를 알아냈다. 그것은 한태준이 자신의 비밀 연구소로 사용하던 폐쇄된 창고였다. 지훈은 은서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태준의 모든 범죄 행적을 담은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냈다. 그 하드 드라이브에는 지훈의 기억을 지운 의사의 진술서와 한태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린 음성 녹음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태준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의 차는 한태준의 마지막 수하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들은 은서와 지훈을 위협하며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그들에게 맞섰다. 지훈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몸은 싸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술가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은서를 보호했다. 은서는 그의 등 뒤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총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당신들은 끝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다. 한태준의 수하들은 은서의 결의에 당황했다. 그들은 은서가 단순히 사업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은서의 위협에 굴복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은서와 지우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한태준을 체포했다. 한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오만함과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얕잡아 보았던 은서와 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한태준의 몰락 후 하이테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은서는 하이테크의 주가를 회복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도 다시 회복시켰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략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왕이라 부르며 칭찬했다. 이때 지우는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은서 씨, 우리 이제 윤에게 가요. 그의 말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딸 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한태준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한태준이 체포되고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태준그룹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오만함은 그를 비참한 종말로 이끌었다. 은서는 하이테크의 명예를 되찾았고 회사는 다시 한번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와 지훈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지훈의 기억이었다. 한태준의 비밀 연구소에서 발견한 하드 드라이브에는 지훈의 기억을 지운 약물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자료도 들어 있었다. 은서는 지훈을 세계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의사는 지훈의 뇌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럽고 길었다. 지훈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매일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견뎌야 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은서와 유나를 위해 자신의 과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서는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지훈은 은서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에 힘을 얻었다. 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IT 업계의 천재였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한태준이 자신의 기술을 훔치고 자신을 납치하여 기억을 지웠다는 것을 기억했다.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졌다. 지훈의 기억이 돌아올수록 그는 은서에 대한 감정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기억을 잃은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서 역시 지훈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기억을 되찾았을 때도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백했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태준이 보낸 마지막 복수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한태준의 수하들은 지훈의 치료를 방해하기 위해 병원에 침입했다. 그들은 지훈을 납치하여 다시 기억을 지우려 했다. 은서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맞서 싸웠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그들을 제압하고 지훈을 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은서와 지우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동반자의 사랑이 되었다. 지우는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본래 신분인 IT 업계의 천재 이지훈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이테크의 이사로 취임하여 은서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은서의 리더십과 지훈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하이테크는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함께 한태준이 빼앗았던 지훈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되찾았다. 은서와 지훈은 그들의 딸 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아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지훈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낯설지 않은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한태준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몰락과 함께 이지훈은 자신의 기억과 원래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내 IT 업계를 이끌었던 천재 사업가이자 제이텍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그의 복귀는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한태준이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제이텍 그룹의 모든 권리와 자산은 이지훈에게로 돌아왔다. 이지훈은 이제 은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지훈의 가족들이 은서와 윤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특히 이지훈의 어머니는 은서가 아들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노숙자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오해했다. 그녀는 은서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서와 윤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은서가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은서가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봐주었는지, 그리고 한태준의 음모를 함께 밝혀냈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은서가 자신의 아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서를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윤아를 뺏으려 했다. 은서는 이지훈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이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지훈 씨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고 우리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훈 씨와 윤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은서 씨와 윤아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윤아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할머니가 자신과 엄마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이지훈은 윤아를 안고 위로했다. 윤아야, 할머니는 아직 우리를 잘 모르시는 거야.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항상 윤아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의 따뜻한 말에 윤아는 안정을 되찾았다. 이지훈은 어머니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과거와 은서와의 관계를 모두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은서가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언론은 감동했다. 그들은 이지훈과 은서의 사랑 이야기를 동화 같은 사랑이라고 보도했다. 이지훈의 어머니는 언론 보도를 보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은서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고 후회했다. 그녀는 은서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우리 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은서는 이지훈의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가족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쳤고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그들은 이제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지훈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고 은서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지훈은 모든 기억을 되찾고 정은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지훈의 어머니는 은서와 유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이지훈은 제이텍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는 한태준이 망쳐놓은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은서의 하이테크와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지훈의 천재적인 기술력과 은서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결합되어 두암 회사는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창출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히 사업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파트너십이 되었다. 은서는 지훈의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지훈은 은서의 지혜와 용기에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와 지훈은 유나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유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지훈은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은서에게 말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지훈 씨, 저 역시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 벌의 차가운 슈트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발견하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영혼의 동반자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 날, 은서와 지훈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유나는 그들 옆에서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두에게 알려졌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깨달았다.